네, 이번 시간은 septic shock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보통 sepsis는 잘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여기 이제 shock이라는 말이 붙게 되면 이게 뭘까 감을 좀 잃으시는데요. 자, 여기서 shock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적인 충격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보통 조직에 산소가 공급이 저하가 되었다. 또는 이제 혈압이 떨어졌다. 그쵸?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septic, 그러니까 폐혈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shock이 나타난 경우죠. 폐혈증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혈액에는 균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균이 침범해서 이렇게 균이 전신에 혈액을 따라서 돌고 돌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septic shock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혈관이고요. 혈관을 통해서 주변의 조직으로, 있죠? 여기 이제 조직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자,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요. 자, 제가 아까 말했죠. shock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조직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상태, 그리고 혈압이 떨어졌다. 그쵸?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는 혈액에는 어떤 균이라든지 또 이 세균 같은 경우는 또 엔도톡신이라고 하는 내독소 같은 것들을 막 뿜어내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혈액 속에는 면역 시스템, 대식세포라든지 아니면 부체 같은 게 그쵸? 컴플리먼트 성분들이 이렇게 감시를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죠. 있고 이제 얘네들이 만나게 됩니다. 너네는 뭔데 여기서 있는 거니? 자, 그럼 당연히 그쪽 경계선을 지금 넘어왔잖아요. 국경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야, 너네 뭔데? 하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이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과 화학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이 대식세포 같은 경우는 그쵸 물고 뜯고 찢고 잡아먹고 그쵸 이런 과정도 할 수 있지만 화학전이라고 한다는 건 자, 염증 사이토카인 같은 것들을 막 뿜어낼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인터루킨 1, 인터루킨 6, 그리고 TNF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막 뿜어냅니다. 그래서 주변의 내피들도 그쪽 혈관을 구성하고 있는 내피세포들도 어떤 이제 활성 그쪽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고요. 또 얘네들이 다른 지원군을 불러들입니다. 자, 그래서 뭐 WBC 있죠. 백혈구 중에서도 호중구 같은 애들이 지원 사격을 하러 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대동이 되면서 또 호중구도 전쟁에 참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도요. 자, ROS 같은 거, 그쵸? 이거 이제 라디칼 계열의 산소, 그쵸? 굉장히 이제 톡식합니다.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균을 녹일 수 있는 리틱 엔자임 있죠. 그래서 요런 이제 라이소자임 그쪽 그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기들을 통해서 그쵸 총칼을 막 휘두르는 겁니다. 그런데요 항상 전쟁을 하다 보면은 민간인이 그쵸 피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가만히 있던 이런 정상적인 구조가 주변에 이런 톡식한 물질들 그리고 염증 물질들 때문에 같이 손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기에 그쵸 혈관 구조가 막 상처를 입게 돼요. 이걸 이제 방치하게 되면요, 나중에는 이게 새어나가겠죠, 바깥으로 혈액이. 자,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럼 우리가 바로 지혈기전을 발동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지혈기전 하면은 혈소판이 응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혈액 응고인자 같은 것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여기 딱 그쵸? 딱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땜질을 해야 됩니다. 빨리 이제 보수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세혈전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미세혈전이 형성이 되면요. 자, 지나가던 이제 산소를, 그쵸? 최종적으로 이런 RBC들이 헤모글로빈, 그쵸? 산소를 이렇게 공급하고 하러 이제 올 텐데, 자, 이게 그쵸? 이렇게 산소를 전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지나오다가 여기가 좀 굉장히 이제 좀, 그쵸? 구조가 좀 뭐가 나 있는 경우가 있겠죠. 지나가다 보면은 RBC를 막 그쵸? 긁습니다. 그렇게 되면 RBC를 우리가 직접 도말 검사를 통해서 모양을 보게 되면요. 삐쭉삐쭉한 모양도 발견이 되고, 또 이걸 터트려서 용혈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자, 거기다가요, 이게
septic이라고 하는 건요, 결국에는 전신 혈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양이 아무래도 그쵸, 나중에는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혈전이 그쵸, 막 형성이 되다가 나중에 이런 것들이 소모가 되면 그 유명한 DIC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들이 소모가 되면 혈전이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출혈성 경향으로 바뀌는 DIC가 바로 대표적인 sepsis의 합병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좀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그쵸? 초록색으로 그려놓은 이런 조직한테 산소를 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쵸? 제가 이제 뭐 미세혈전 DIC 얘기도 했었고, 자, 우리가 또 합병증으로 ARDS라고 하는 게 또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것도 여러분 스텝시스가 주 원인 중에 하나인 거 아시죠? 이건 이제 급성 자, 호흡 곤란 증후군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것도 제가 언제 한번 다뤄볼 텐데요. 이 폐는요, 자, 전신에, 그쵸. 이걸 이제 그 좌심실에서 돌고 온 혈액이 결국에는 그쵸. 전신 순환을 돌고 나서, 그 다음에 요렇게, 자, SVC, IVC, 그쵸. 온 몸을 다 돌고 온 정맥혈이, 자, 우심방, 그리고 우심실로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폐 쪽으로 가죠.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그쵸 엄청난 양의 염증 물질들 있죠. 제가 아까 자 그쵸 싸운다고 얘네들이 막 분비하는 총칼 성분 있죠. 요런 것들이 전부 다 폐로 가게 되면요. 이게 결국에는 폐를 손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이런 ARDS도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원인을 보시면 분명히 sepsis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그러면 septic shock에 조금 더 다시 이제 초점을 맞춰서 돌아오면요. 자, 이 염증 물질은 또 대표적으로 제가 아까 내피의 어떤 활성을 변화시킨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게 혈관을 확장시키게 뭔가 이제 변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염증하면 그쵸 혈관 확장 아시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커지게 되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좀 그쵸 느슨해집니다. 틈이 조금씩 그쵸 뭔가 이제 느슨해지면서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관의 투과성도 같이 변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염증 사이토카인 그런 것들을 그쵸 쭉 우리가 나열해 보면요. 브라디키닌이라고 하는 것도 분비가 되거든요. 이 브라디키닌이라고 하는 게 혈관 투과성을 또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쵸 이게 이제 점점 새어나가겠죠. 주변으로. 그쵸.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한번 위치를 옮겨보면 자 이렇게 그쵸 플루이드가 막 새어나가서 그쵸 투과성이 증가되니까 이 조직 주변에 이렇게 플루이드를 그쵸 막 이렇게 이 세포들을 감싸게 되면서 산소 공급이 조금 더 힘들어지게 되겠죠. 아무래도요. 그쵸. 자, 그리고 이 혈관 확장 물질에는 대표적으로 나이트릭 옥사이드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또 그쵸, 분비가 되면서 혈관 확장시키고 또 우리 염증 물질 중에서 아라키도닉 액시드 그쵸 패스웨이 아시죠? 제가 항상 엔세이드라든지 아니면 그 아스피린 있죠. 그거 설명드릴 때 항상 나오는 패스웨이 있죠. 그 중에서도 뭐 프로스타글란딘, 뭐 사이클린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혈관을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염증이랑 이제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요. 그럼 혈압은 어떻게 변할까요? 제가 이제 아까 샥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그죠 산소 공급이 잘 안 된다. 그리고 혈압이 떨어진다. 그죠 이게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전신적으로 혈관이 확장이 되게 되면 자, 시스테믹 베스큘라 레지스턴스 있죠. 전신 혈관의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직경이 증가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블러드 프레셔라고 하는 거는 카디악 아웃풋 곱하기 그죠? 이렇게 SVR 곱수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SVR이라고 하는 게 감소가 되니까 카디악 아웃풋을 우리가 어떻게 그쵸? 이걸 보상해주지 못한다면 결국 이거는 떨어집니다. 이 블러드 프레셔가 결국에는 이 조직의 관류, 그쵸? 조직으로 이렇게 피가 흐르게 만드는 힘이죠. 관류압입니다. 이게 떨어지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이쪽으로 가는, 그쵸?
말초 곳곳으로 혈액을 흘러줄 수 있는 수압 자체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고층의 수압이 떨어지면 물이 제대로 나오나요? 안 오잖아요. 각 세대한테 물을 잘 공급해 주려면 수압이 충분해야 되는데 지금 관리압 자체가 이렇게 혈관 확장이 전신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결국 혈압이 떨어지면서 조직에 산소 공급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실은요, 우리가 이 septic shock을요, early와 late로 나눠서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되긴 하거든요. early septic shock에서는요, 이렇게 SVR이 떨어지게 되고, 처음에는 카디아가 아프시 열심히 보상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late로 가게 되면, 결국 카디아가 아프부터 그쵸, 떨어지게 됩니다. 지치게 되겠죠. 그쵸? 자, 일단은 이게 전반적인 septic shock의 그쵸, 메커니즘. 네, 추가적으로요, septic shock에서 탄수화물이라든지 단백질과 같은 생학적인 대사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조직에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된다. 그쵸? 자, 이런 상황에서 세포라고 하는 거는 산소를 통해서 그쵸? 에너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무산소 호흡과 유산소 호흡이 있는데 아무래도 ATP를 만드는 데 있어서 무산소 호흡이 좀 더 비효율적이죠. 그쵸? 자,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유산소 호흡을 하다가 지금 산소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무산소 호흡 쪽으로 지배적으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자, 이 무산소 호흡의 결과로서 젖산이 막 생기게 됩니다. 젖산이 쌓이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sepsis, septic shock 볼 때 젖산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쌓이게 되면요. 결국에는 산성물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 몸에 대사성 산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예전에도 항상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혈중에 그쵸, H 플러스 성분들이 막 많다. 대사성산증이 되면 이 세포 안에 많은 칼륨이 그쵸? 이거를 좀 그쵸, 어떻게 가져가 주면 대신 칼륨이 나온다. 그쵸?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또 보상하다 보니 그쵸? 고칼륨해증이 또 동반돼서 나타날 수 있다. 이것도 챙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굉장히 그쵸,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흥분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굉장한 스트레스 상황이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도 굉장히 분비가 되겠죠. 당연히 교감신경 하면은 에피네프린 빠뜨릴 수 없겠죠. 자, 이런 것들은요, 다 지금 당을 높이는 그쵸, 그런 이제 물질이고 아무래도 그쵸, 이 무산소 호흡에선 이렇게 당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쵸, 비효율적인 대사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당을 높이는 쪽으로 그쵸, 변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인슐린 같은 당을 떨어뜨리고 하는 이제 호르몬은 낮아지게 되고요. 또 인슐린이라고 하는 요거에 대한 또 말초 기관의 저항성도 증가가 됩니다. 어쨌든 당을 증가시켜라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글루코스가 이렇게 또 증가될 수 있는 방향이 또 우리가 포도당 신생합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그래서 간에서 우리가 보통 포도당 이렇게 새로 만들어낼 때는요, 아미노산 있죠. 그죠? 아미노산의 어떤 그 알라닌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에서 신생합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단백질은 분해가 돼야 되겠죠. 당을 만들려면요. 그래서 단백질은 자꾸자꾸 소모가 되고요. 그래서 단백질을 자꾸 분해하는 이화작용이 우세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그쵸 캐타블리즘이라고 하죠. 결국에는요. 근육이 자꾸자꾸 소모가 되는 거죠. 단백질을 자꾸 빼서 써서 이걸 분해해서 아미노산으로 다시 신생합성을 해서 당을 높이는 쪽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그쵸 비효율적인 대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그쵸 단백질이 이와 이 상태를 유식한 말로 음성질소병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쵸 단백질이 질소랑 관련이 되어 있는 그쵸 탄단지 중에서는 그쵸 질소를 가지고 있는 게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소모가 되니까 이거를 음성질소병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길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으니까 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